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출신 4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10여 년 만에 영남권 출신의 원내대표가 나오면서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이 야권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내년 울산시장 후보군에 대한 셈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4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두 차례의 표결 끝에 김 의원을 임기 1년의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00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66표를 얻어 34표를 받은 김태흠 의원을 제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초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갈등 수습은 물론 야권 통합과 차기 대선 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 만드는데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남권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10여 년 만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영남권의 비중을 강조해온 만큼 내년 대선에서도 영남권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울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의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7명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의 정치 지형 역시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국회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소감과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울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울산의 정치인으로서 제1야당이 원내대표 된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울산의 자존심을 지키고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을 우리 당 스스로가 좀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쇄신하고 또 좋은 인물들, 젊은 인물들 전면 배치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3조 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인 공조체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어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각종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할 주요 사업들은 울산의료원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설립, 탄소 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등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5월 중앙부처 심의와 6월에서 8월 기재부 심의 후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12월 2일 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울산 동구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각종 지역 경제지표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을 설명하고 동구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또 조선소와 협력업체 관계자, 외식업 종사자 등과 집단 면접을 갖고 조선업 불황이 지역 경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산업부는 5월 말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 부산시청에서 친환경 그린에너지가 선도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강연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 사업 육성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시장은 특강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두 도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해왔지만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을 줄이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운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도 현재 3곳에서 10곳으로 대폭 늘리는 등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은 이달 한 달에만 이미 7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7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4월 한 달 만에 이 숫자를 넘어선 겁니다. 문제는 자가격리자 규모가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확진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빠른 감염세의 원인을 변이 바이러스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확산 속도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1.7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이게 확산 속도가 빠른지. 울산시는 일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5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목욕탕,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인 오후 9시로 제한해 현행보다는 강화합니다.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도 현행 3곳에서 1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특히 시민 간의 접촉이 빈번한 종사자는 선제 검사소를 방문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도 2주간 관찰하고 검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검사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긴급 멈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산발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학교 등교를 계속하는 것은 소극적 방역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지역 내 산발 감염이 계속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남구의 한 유흥주점과 관련해 30일 오후 2시 기준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직원과 손님이 다수 포함된 데다 N차 감염 사례도 나와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부터 마트 내 산발적인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남구 대형마트의 경우 50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해 오늘 4차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문객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주 안에 검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기현 JCN 대표이사와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상호 콘텐츠와 인적 자원 교류를 비롯해 프로그램 교환과 제작 지원,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천전리 각석을 방문하면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 서식했던 공룡을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은 오늘부터 천전리 각석 일대에서 천전리 백악기 공룡 탐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1억 년 전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생활과 발자국 화성 생성 과정, 멸종까지의 모습을 담은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모바일 앱은 천전리 공룡 발자국 화석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인지 표시석을 통해 AR 영상과 포토존이 펼쳐져 방문객이 현장에서의 추억을 스마트폰에 담거나 자신의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한글도시 울산 중구 만들기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00여 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발굴 사업 가운데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하기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대상 한글 가훈 써주기 등의 사업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한글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글도시 거리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중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우 울산시 골프협회 신임 회장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울산시 골프협회 신임 회장을 맡으신 박원우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박원우 회장은 전국에서 아마추어 골프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협회장 감투를 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예인 같습니다. 아, 별말씀을. 예,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는 분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어요. 박 회장이 몇 대째인가요? 골프협회 울산광역시 성격이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9대 회장이지만 네. 통합 회장으로서는 정창기 회장이 취임으로써 1대 회장이시고 제가 2대 회장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 뭐 김기소 회장 예.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통합이 됐다는 거죠? 생활체육하고 이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예. 2대군요. 예. 정창규 회장이 1대고. 예. 자, 1대. 정창규 회장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앞에 정창규 회장이 골프계에서 전국구 회장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바톤을 받은 박 회장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듬직한 이제 언덕이 돼주기 때문에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떠신가요? 전임 회장이신 정창기 회장께서는 저 친형과 같은 분입니다. 예. 네. JMC에도 제가 전무이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실무부회장도 하고 저도 많은 경험과 저거를 노하우를 갖추고 제가 골프 회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골프 실력으로는 박원우 회장이 한 수위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훨씬 낫죠. 전국 대회로 휩쓸었죠. 예, 전국 대회를 제가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승 뭐 몇 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큰 대회는 뭐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골프 행사를 많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이 늘 나오는 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면전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을 꼭 임기 중에 하시고 싶으신가요? 뭐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은 첫째는 뭐 당장 내년에 전국 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타 지역 선수와 그 선수들과 임원들이 대거 울산을 오게 되는데 해외 동포까지도 울산에 오기 때문에 저희 협회에서는 전국 체전회에서 임원들과 정말 힘을 합해 불편한 게 없도록 전국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울산광역시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거죠.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이 스톱되고 있는데 골프장은 지금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38회 협회장계 춘계 학생대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었죠. 치렀습니까? 대회는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우리 협회에서 방역 및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만반의 준비를 다 했더만은 시 당국의 결정에 의해 잠정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쯤 되면은 저희 협회에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다음 달이 되겠는데. 참 학생 선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골프 꿈나무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골프장에서 내내 주어오던 그런 할인 혜택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그게 좀 문제가 됐었죠. 정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정말 참으로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 CC나 보라 CC, 더 골프 CC에서 이제 뭐 다른 타 지역 실지 경주 신라 CC까지 제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좀 돼야 됩니다. 학생들 도와줘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선수 지망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예. 가만히 자 그것도 한번 저희가 뉴스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울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울산에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중학교 갈 학교가 없습니다. 왜요?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안 받아줘요? 그 교육청에서 공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마찰하니까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타 지역으로 경북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타 지역으로 다 가기 때문에 울산의 선수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박원우 회장님의 생각은 아마도 틀림없이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시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뭐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자기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또 보충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말고 울산시 골프협회에 현안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고, 지금 협회나 체육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협조가 필요한데, 따라서 교육계에 관심이 깊은 관심을 이 자리에서 빌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그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협회 임원들이 56명입니다. 그분들이 회원이죠. 예, 그분들을 이제 회비로 가지고 골프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많을수록 좋겠지만. 충분합니다. 그 충분합니까? 동호인들은 얼마나 될 걸로 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적은 아니죠?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좀 경기 서울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울산이 이제 골프 8학분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회원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회원들에게 울산 골프 발전에 잘 협조해 달라. 또 시민들에게는 비난하지 마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묶어서 드리고 마치죠. 그럼 우리 먼저 골프협회 임원들한테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정말 참 골프협회 임원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전부 다 협의 내가면서 저를 도와주는 게 정말 참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골프협회 임원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제 임기 동안 꼭 같이 마치자고 했는 약속 저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골프 꿈나무 육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울산 협회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골프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골프 협회는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또 잘 닦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 골프협회 회장 맡으신 박원우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이 물놀이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생존 수영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상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을 익히는 생존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물놀이 안전교육과 교내 안전체험교육으로 연간 10시간 시행되며 수영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 현대가 오늘 오후 7시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광주 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3라운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울산 현대는 현재 6승 4무 2패 승점 22점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광주와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거둬 반등의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 현대는 광주와의 통산 전적에서 19전 12승 6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 29일 1대0 승리 이후 광주전 12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단체들의 공연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신박한 예술 지원 공모에 나섭니다.
신박한 예술 지원은 신규 공연 콘텐츠를 창작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들에게 쇼케이스 창작비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4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고1 기준 울산에서 1년 이상 소재하는 예술단체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구청이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을 운영합니다. 그늘막은 신호대기 시간이 긴 주요 교통섬과 횡단보도 34곳에 설치됩니다. 남구청은 그늘막 운영 기간 중 매주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오작동과 훼손 부분을 즉시 조치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